안녕하세요. 저희 계속 교육행정 파트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도성 이론 중에서도 상황 적응적 접근 이론을 할 거예요. 상황 적응적 접근에 대한 지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황 적응적 접근 지도성만 할 건데요. 원래는 지도성은요, 먼저 특성, 몇 가지 이제 역사적 변천이 있어요. 먼저 특성적 접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접근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할 상황 적응적 접근도 있어요. 자, 특성적 접근은요, 지도성에 대한 특성적 접근이에요, 지금. 특성적 접근은 지도성은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특성론자들에 따르면은 그럼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기 다 틀려요.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효과적인 지도자와 비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 양식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행동 양식을 유형화한 게 행동적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은 민주형이야. 그 다음에 방임형, 그 다음 권위형이야. 이렇게 한 게 이제 행동적 접근에 대한 지도성이에요. 그 다음 오늘 할 게 상황 적응적 접근인데요. 이거는 효과적인 지도성이란 이거는 개인의 특성과 이 지도자의 행동 뿐만이 아니라 상황 요소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지도자의 지위 권력, 그 다음에 업무의 뭐 과업 구조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특성적 접근에서 일단 먼저 써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한계가 뭐라 그랬죠? 한계점이 그러면은 태어나는 것이면은 공통적인 지도자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성론자들은 각기 다 틀린 거예요. 공통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특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지도자 특성 간의 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게 한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서 접근했다면 요거는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효과적인 지도자, 비효과적인 지도자를 비교해서 지도자의 행동 양식을 유형화했어요. 지도자, 비효과적인 지도자의 유형을 비교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서 유형은 행동이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행동이라고 할게요. 행동을 비교해서 이 효과적인 지도자의 특성을 이제 유형한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행동 양식을 유형화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효과적이라 그랬죠? 효과성에서는 가장 먼저는 민주형, 방임형, 권위형 이렇게 가요. 민주형이 가장 효과적이고 여기 행동적 접근 지도성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방임형, 그 다음에 권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건데요. 효과적인 지도성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성은 지도자의 행동에도 초점 맞추고요. 지도자의 행위, 뭐 과업 구조 우리 할 거예요. 지금 오늘 할 거예요. 지휘 권력도 오늘 할 거예요. 지휘 권력 같은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이 포인트가 상황이에요. 상황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거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피들러만 할 거예요.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지도성 이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레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요 피들러랑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거는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깐 표시를 할게요. 피들러의 상황 지도성 이론, 허쉬 블렌차드 상황적 지도성 이론 비슷비슷하죠. 지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제가 또 여러 권 보잖아요. 근데 그냥 상황적 접근의 지도성에 피들러는 이렇게 말했고 허쉬와 블렌차드 이렇게 말했다라 그래서 이거를 따로 언급 안 하고 있는데요. 상황 지도성 이론은요. contingency theory예요. 영어로요. 근데 얘는 situation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contingency 하면요. 이거는 만일의 사태잖아요. 그래서 뭐 contingency plan 이렇게 해도 많이 말하잖아요. contingency plan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는 상황 지도성 이론이라고 해놓고 얘는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라고 일단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피들러의 상황 지도성 이론부터 할 거예요. 피들러의 상황 지도성 이론. 그래서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 지도적 접근이니까요. 모든 게 공통점이죠, 그게. 근데 피들러는요, 두 가지의 지도성을 두 가지로 나눠요. 과업 지향형, 그리고 관계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도성을 관계 지향형,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이고, 뭐가 저거 있네. 관계 지향형, 그 다음에 과업 지향형으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먼저 관계 지향형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중심이겠죠. 얘는 일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적인 지도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람은 효과적인 지도성은 상황의 호의성이라 그래요. 호의성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 않고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상황의 호의성이 뭐냐면요. 제가 이걸 펜을 좀 다르게 할게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구성원을 얼마나 통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정도예요.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예요. 행사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얘가 상황 요소예요, 이게. 근데 이 상황 요소는 이게 객관식 때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 의하면은 2013년도 기출이 됐는데 제가 본 책이 객관식이 자꾸 그렇게 2013년도에 나왔다고 나와 있네요. 근데 어쨌든 상황 요소를 제가 그러면 기출된 것을 통해서 상황 요소가 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된 거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상황 요소를 외울 때는요. 기억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저도 이렇게 기억 3개를 외웠거든요. 기억. 자, 그래서 기출됐을 때는 2013년에 기출됐을 때는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말이라서 그냥 이걸로 기억해도 돼요. 상황 지도성 이론. 상황 요소는요, 먼저 이거 관계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구조화. 그리고 이거는 권력이에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건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예요. 그 다음 구조화는요, 업무가 얼마나 명백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권력은 지휘 권력이거든요. 이거 아까 여기서 지휘 권력 있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헤드십,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느냐예요. 제가 일단은 써볼게요.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 그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예요. 이거 와라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구조화는요, 이게 과업 구조화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뭐였죠? 지휘 권력이라고 그랬죠? 이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존경받는 정도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과업 구조는 업무가 얼마나 명백하냐. 얼마나 명백하냐. 그래서 지휘 권력은요. 이건 헤드십인데요. 이 헤드십은요. 리더십에 반대로 많이 쓰이죠. 리더십은 개인의 권력에 의해서 구성원이 자기한테 복종하게 하는 거라면 헤드십은 조직 내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가 얼마나 계급이 높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출됐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A 중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한다. 서로 신뢰하고 존경한다. 그럼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겠어요? 여기 밑줄 쳐줬어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이거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라는 상황 요소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과업 구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교사들의 학교에서의 업무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구조화되어 있다. 있음. 그 다음에 교장이 교사에게 행하는 지휘 권력 수준. 자꾸 틀리네요. 지휘 권력 수준은 낮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그대로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줬더라고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지도자가 효과적이겠어 하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지금부터 할 거는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 요소가 모두 높으면 이게 최상의 호의성이에요. 상황 호의성이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 모두 낮으면 최하의 호의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면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고, 그리고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써볼게요. 그래서 상황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낮을 때, 이거예요. 아주 높거나 낮으면 이거는 과업 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고, 왜냐면 제가 여러 책을 보는데 어떤 거는 과업 지향형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는 인화 지향형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호의적이거나 상황이 비호의적일 때.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상황이 중간일 때.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 이거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 인간관계 중심인 지도자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거 답은 뭐라고요? 이거 되게 보세요. 지도자 구성원의 관계가 되게 좋죠. 높죠. 이거 관계 높죠. 그래서 과업 구조화도 높죠. 그 다음에 지위 권력 수준은 낮지만 요걸 다 합치니까 호의성이 되게 높죠. 상황의 호의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업 지향형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쓸게요. 과업 지향형.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지도자가 효과적이야? 그럼 과업 지향적 지도자가 효과적이라고 하면 되겠죠?